네, 계속해서 주간 섹션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학 상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의사의 소속 윤정훈 원장과 함께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정훈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어떤 건지 조금 좀 유형을 설명해 주시죠. 설사형.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우리나라에 한 40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될 만큼 되게 흔한 질환인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사형, 그다음에 변비형, 그리고 설사와 변비가 같이 있는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증상이 되게 급하고 환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설사형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어떤가요? 네, 증상이 약한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우리 주위에 제법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밥을 먹으면 꼭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3번 이상 무름변을 본다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일상생활하는데 또 크게 지장은 없어가지고 뭐 치료를 받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이나 뭐 중요한 발표를 앞두면 갑자기 막 엄청난 복통이 오면서 화장실에 꼭 가야 된다든지. 당황스럽죠. 네. 그럼 엄청 당황스럽죠. 네. 그리고 이게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일정이 있으면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예 여행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사회생활도 많이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되게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런 증상 생기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약한 장을 타고나신 분들이 스트레스나 긴장, 뭐 분노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결합되면서 점점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바나나만한 대변이 이렇게 대장이 생기면은 이제 화장실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새끼손가락만한 변만 생겨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네. 아니면 이게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아예 대변이 없어도 그냥 가스만 쳐도 화장실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배가 아프면서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 한의원에서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니까 대장만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방 치료 특징이 이제 대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이렇게 중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랫배가 차다면 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뭐 불면증이 같이 있으면 좀 잠을 잘 자게 해서 뭐 체력과 면역력을 같이 올려주고 뭐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소화기도 같이 치료하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로 화병이 있다면 화병도 같이 치료하면서 뭐 설사 복통을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예. 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한의원에서 이렇게 설사형 대장 증후군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도토리는 대장을 튼튼하게 하고 만성 설사를 멈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는 소화기가 약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한테 좋고요. 그리고 생강도도 위장과 대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 안 될 때 많이 먹는 매실도 배가 아프면서 막 설사했을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먹는 청국장과 나토 이것도 그러니까 동양인에게 도움되는 유산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다들 좀 예민해서 일반적으로 좋다는 이런 것도 자기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서 뭐 이게 좋다라고 해도 내가 먹어서 안 좋으면은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피해야 하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도 좀 팁을 주시죠.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없어도 평소에 이렇게 술을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이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 술 중에 특히 맥주가 안 좋아요. 맥주가 원래 성질도 차지만 우리 맥주 되게 시원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배를 더 차게 만들어가지고 대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맥주에 메가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스를 많이 생성해요. 그래서 대장을 계속 자극하니까 맥주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많아요. 네. 유제품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가스를 많이 만드니까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 라면 같은 음식들도
뭐 되도록이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죠. 네, 한의원 원장 선생님들 대부분 밀가루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맛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원장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을까요? 그 식사 일기를 한 석 달 정도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만 먹으면 설사한다, 나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한다. 이렇게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음식들은 환자 본인도 잘 알거든요. 난 네. 이거 먹으면 설사하니까 피해야지. 근데 간혹 음식 중에 이게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히 이렇게 먹은 것도 없는데 설사를 한다면 식사 일지 적은 걸 좀 찾아보면서 2, 3일 전에 먹은 음식들을 좀 비교해보면은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한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또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 식사 일지를 한 석 달 정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 그 유산균도 많이 드시는데 대장에 좋다고. 유산균은 좀 네네.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럼 변비가 있든 설사가 있든 가스가 많이 차든 일단은 그 유산균부터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네. 근데 그 유산균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고 그리고 사람마다 본인에게 필요한 유산균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물론 유산균 먹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죠. 운 좋게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복용하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는다고 그 수많은 제품들 다 복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산균 제품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꼭 필요하다라고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유산균이 대장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 필요한 게 달라서요. 그러니까요. 유산균 종류 많다는 거는 원장님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한의사회 윤정훈 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830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최상만, 진행의 박찬민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